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뒷얘기와 기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이수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두 번째 출연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또 환불도 해주지 않는 대전의 한 약국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주 내내 주요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이 약국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복명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문을 연 이 약국은 영업 열흘 만에 두통약과 숙취 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다는 관련 구청 민원이 8건 접수됐고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두통약 피로회복제도 5만 원입니다. 대전의 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속출했습니다. 환불도 거부당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가격을 정하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적용돼 비싼 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봐도 일반 의약품은 최초 도입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격 상한은 없어 얼마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약국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게 판매자 가격 표시제의 목적이지만 이번처럼 악용될 경우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약국에서 마스크 한 장에 한 1,000원 가량 하죠. 그런데 5만 원을 받는다면은 이거 5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스크 한 장에 1,000원 정도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 약국에서는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두통약이나 피로 회복제, 피로 해소제 같은 것도 간단한 의약품이 모두 다 5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가격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비상식적인 판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 약사가 왜 이렇게 파는 건지 이해가 좀 되지 않네요. 네, 약사 본인은 이게 영업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격을 정해서 의약품을 파는 건데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약국이 들어선 곳이 최근에 그 대전 지역에서 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그 복리단길이라고 하죠. 이 번화가가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선 곳인데 이 곳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도 많고 식당도 많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니까 그 술이 얼큰한 그 손님이 숙취해소제를 사러 왔다가 그리고 또 간단한 약품을 사러 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약국은 24시간 영업이라는 24시간 영업이라고는 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녁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걸 미뤄봤을 때 약국의 전략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문을 열고 5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이런 특히 숙취 해소제라든지 이런 약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달리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판매자 가격 표시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약사가 스스로 자신이 가격을 정해서 팔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지금 약을 들여올 때 가격보다 저렴하게만 판매하지 않으면 그 이상 얼마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논란의 약국도 규정을 근거로 자신은 고가에 팔아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애초에 가격 표시제의 도입 목적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애초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국은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 3천 원짜리 술 깨는 약을 먹으러 이제 사러 갔다가
그 5만 원짜리를 갑자기 영수증을 받았을 때 술이 확 깼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게 환불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 네, 자리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제 만나고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취해소제 보통 4에서 5천 원이면 사고 또 두통약이면 한 3에서 4천 원 정도로 산다. 이렇게 대충 이제 예상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값을 지불할 때 별로 생각 없이 카드를 이렇게 내놓고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지불한 카드를 긁은 명수증을 봤더니 네. 5만 원이 찍혀 있어서 환불을 요구를 했더니 또 환불을 안 된다고 하고 또 이제 환불 영수증, 환불 안내서라고 하는 이상한 종이를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불만이 있으면 경찰에 고소를 해라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그 약값 때문에 또 고소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성질 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멱살잡이도 어떻게 보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네, 또 다른 한 소비자는 이렇게 지금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약사에게 좀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러면 제가 직접 그 카드 결제기를 이용해서 취소를 하겠다. 직접 이렇게 기계를 손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순간 이제 약사가 그 전원을 빼버리고 포스기를 꺼버리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언성을 높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손님들이야 당연히 사실 적절한 가격인 줄 알고 무심결에 샀다가 이런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약사회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기관에서 이런 사실 비상식적인 판매잖아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당장 해당 약사가 약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니까 영업 자체 그리고 또 매장을 내고 영업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 전에 천안에서 그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음란한 내용의 문구를 약국 밖에 게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그 방송국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가 취재를 하기도 했었고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또 그 대한약사회에서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가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논란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약사회는 현재 문제의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고요.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심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징계 여부를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넘길 예정입니다. 저도 그때 그 기사를 기억하는데 천안에서 음란한 내용을 약국 문 앞에다가 써붙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동일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문제가 된 이분하고. 같은 약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상 이 약국을 찾는 사람은 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또 이제 여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약국 열고 또 이 같은 또 폭리를 취할 소지도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사실 이 정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실 화제가 됐잖아요.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쯤 되면은 좀 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도 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이 약국의 그 근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최근에 여러 루트로 취재해 본 결과 폐업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직접 그 해당 약사와 통화를 했을 때 자신은 사실 무근이다, 영업을 계속할 거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사에게 이곳에서 폐업을 해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 이전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어서요. 이 같은 배짱 영업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여담으로 이분이 최근까지 일베라고 하죠. 그 일간베스트 누리집에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전하는 그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관련해서 취재가 들어온 취재 기자들의 그런 명함을 올린다든지 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좀 상당히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본인은 또 본인의
뭐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저희가 뭐 함부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뭐 50배 넘게 폭리를 취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짚어드리는 거고요. 취재 기자 솔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른 약사분들과도 좀 이야기를 해봤을 때 대부분 약간 부끄럽다, 또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약사회도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론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좀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차제에 제각각인 약국의 그 약품 가격도 조금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